문재인이 검찰에 지시한다, 자체 개혁해라 하니까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체 개혁안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 개혁 내용을 보면 지금 특수부가 전국에 7개 검찰청에 있는데 3개로 줄이고 외부에 파견되었던 검사들을 다 복귀시키고 그리고 이제 형사부와 공판부에 복귀된 검사들을 투입해서 민생범죄 수사를 하고 또 검사장들이 차관급 예우를 받으면서 기사와 차량을 지급받았던 부분을 앞으로 제공하지 않겠다. 자, 그렇게 이제 검찰 개혁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청 간부, 인권보호관 등을 중심으로 변호사, 시민단체, 언론 등의 의견을 구해가지고 공개소환, 포트라인, 비사실 공표, 심야조사 문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기수 서열형 인사 관행을 갖다가 개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이제 나온 말이 정경심을 공개 소환하겠다고 천명했는데 비공개 소환으로 돌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조국 마누라가 첫 번째 수혜자가 되는 거 아니냐. 문이 인권을 강조하니까 검찰이 바로 꼬랑지를 내린 게 아니냐. 자, 법조계에서는 포트라인은 없애야 되지만 왜 이 타이밍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냐. 자, 작년이 아니고 올해네요. 양성태 대법관이 지금 검찰 포트라인에 서지 않고 대법원 포트라인에 섰다 해서 그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좌파들이요. 그래서 포트라인을 피해가는 사람에 대한 비판은 현 정권 측에서 주로 비판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조국 마누라 부분에 접어들면서 인권 운운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검찰이 꼬리를 내린 게 아니냐. 그래서 수사도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조국 수사팀이 맥이 빠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소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수 진영에는 내 그럴 줄 알았다. 드디어 꼬랑지를 내리지 않았냐. 그렇게 이제 윤석열 검찰 체제를 비판해온 사람들은 신이 나서 떠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이 개혁에 저항 안 한다라는 부분을 보여준 거고 대신에 조국 수사를 방해하지 말라라는 말을 이렇게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도 지금 해석되고 있습니다. 때는 신이 나서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이 시작되길 기대한다. 긍정 변화다 하며 후속 조치를 촉구했고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뭐 달라진 게 없다 이러고 민주당은 근본적인 개혁 의지 안 보인다고 이양에 잡아떨었으니 더 세게 패야 된다고 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다들 그야말로 장님이 코끼리 만지면서 하는 소리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윤석열이 조국에서 끝을 보겠다라는 부분, 지금 이 검찰이 정권과의 맞짱을 떠서 대통령과 검찰이 싸우는 모양에 있어서 명분을 주지 않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검찰 입장에서 정권과 맞짱 뜨는 부분들을 대외적으로 알렸을 때 그게 좋을 게 전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지금 문이 매일 지시하고 또 홍위병들을 검찰 앞에 풀어가지고 200만인이 사기를 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마치 문 정권과 맞서서 조국 수사를 하는 듯이 보이면 결국은 검찰이 정치한다. 야당과 연결됐다라고 또 전개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조국 하나 골인시키는데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일단은 버릴 걸 버리고 조국에만 집중하자. 그래서 조국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발라도 되니까 고치겠다 하고 거기에 시비거리를 주지 말자. 지금 이렇게 윤석열이 지금 입장을 정리한 걸로 보이고요. 윤석열 특유의 이 강공 분위기가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내 살을 발라주고 상대방의 뼈를 들고 오면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조국만 보내버리면 이 모든 사안은 일단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무대, 스테이지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될 거니까 핵심은 조국을 보내는 거다. 자,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청와대나 당에서, 민주당에서 윤석열 퇴진을 거론하지만은 윤석열은 조국 수사가 매듭짓기 전에 물러날 생각이 없고 수사를 끝까지 마무리 짓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수사하다가 검찰 전체를 상대로 들이받고 정권을 들이받고도 사표를 안 내고 평검사로서 끝끝내 몇 년을 버텨가지고 저 자리에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날 잘라봐라. 자를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검사는 탄핵을 받거나 국회에 의해서 탄핵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 신분 보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개혁이냐 반개혁이냐, 검찰이 반개혁 세력이다, 검찰이 한국당 세력이다, 이런 부분을 무마하면서 지금 편가르기, 갈라치기를 하는 문 정권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는 입장에서 그래 개혁을 해줄게 이러지만은 그걸 넘어서서 실제로 조국 수사에는 어설프게 개혁이라는 핑계로 달라들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조국은 민정수석 시절에는 검찰의 특수부 축소 건의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가 법무장관이 되고 비자가 되니까 저거 가족이 특수부 축소가 검찰 개혁인 것처럼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자, 적폐 수사에서는 검찰을 적극 활용해서 검찰에 손대지 않더니 저거 가족이 조사받으니까 지금 검찰에 힘을 빼고 검찰을 해체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자, 정권의 끈아풀인 저는 민주당이 이쯤 되면요, 정당으로서 존재 가치를 상실했고 정의당이 아닌 불안당인 그 또 앞잡이 정당은 문을 닫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당이 정치검사 색출 문책하라, 윤석열 거치 정하라고 지금 온갖 압력을 넣고 있지만은요, 국민은 정확하게 이 사태의 본질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윤석열이 검찰에게 경고를 하고 난 다음날 이 치어리더들이 들고 일어나서 윤석열에 대한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저 사람요, 들려서 나갈 때까지는 아마 나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수사 부분에 대한 압력이 시작되면 개혁할 거는 다 해줬는데 이제 조국 수사 가지고 나한테 검찰에 압력 넣지 마라. 그래서 아마 검찰 조직의 거의 대부분을 데리고 조국 수사에 대한 압력에 전면적으로 대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경향신문에 촛불은 꺼져가는가 하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지금 정치가 부재하고 조국, 윤석열 두 사람 주변을 이제 지지하냐 반대하냐로 쭉 갈라지고 있고, 그래서 이 나라가 판이 두 개로 갈라지고 있는데, 그런데 누구보다도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정치권에서 이 사태를 방치하고 있고 그 근본적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그들은 당이 중구난방 나서고 대통령과 갈등으로 분열하면 총선 필패라는 트라우마에 빠져서 아예 조국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불허하고 공천권을 쥔 당 지도부가 조국 문제에 열심히 투쟁하는가 하는 부분으로 공천을 평가하는 듯한 독재도 지금 보인다. 그래서 분열 회피 강박증이 지금 여권을 지배하고 있고 이게 당을 경직시키고 그리고 이런 경직성은 위기가 닥쳤을 때 효율적 대응을 방해하고 조국 사태가 이걸 입증하고 있다. 민주당이 방치한 이유는 총선까지 시간이 많다라는 그 여유 때문에 그런 건데, 자, 민주당 계획이라면 시민들이 조국 문제로 낙담했다는 사실을 총선을 앞두고 어느 시점에서는 싹 잊어버려야 되는데, 자, 황교안이 머리카락이 자라면 이제 조국 문제가 사라지고 그리고 여야가 대화할 거라고 믿는 것과 같다라는 건데, 자, 지금 조국 문제는 제로섬 게임에 거의 되어가고 있고 여기서 조국이 살아서 남아도 옛날의 조국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실망감을 상처를 입힌 채 끝나게 될 것이고, 지금 촛불을 마치 권위처럼 이야기하던 이 정권에서 이제 핵심 소수 지지층의 강력한 목소리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 뭐 촛불 집회에 사람이 많이 왔니, 조국이 3위를 했니,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이걸 지금 청와대나 당은 반색을 하고 공세적 태도로 변했지만은, 그리고 대통령이 검찰을 압박하지만 검찰 권력이 한계에 있고 검찰이 아무리 설쳐봤자 한계가 있고 청와대 당 그리고 열성 지지자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간다 하더라도, 자, 이런 문의 지지층의 결집은 궁극적으로 다수의 결집이라는 부분을 외면하고 있는 거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는 경쟁 심리 속에서 그야말로 도덕과 가치는 사치고 최소한의 자기 만족 명분만 있으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조국에 있어서 드러난 모든 문제들을 지금 외면하고 있다. 그래서 폭넓은 지지와 영향력을 유지하려면 상징 자본, 또 사회적 관심, 땀, 시간 같은 자원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불평등이나 공정함을 이렇게 바로잡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가야 되는데, 지금 불공정의 늪이 조국의 문제의 핵심인데 이런 부분에 지금 쓰여져야 될 긍정적인 자원들이 조국 개인을 지키는데 다 쓰여져 버렸고 촛불 자원이 낭비가 되고 사유화가 되고 있다. 무는 다수의 마음을 포기하고 한 사람 마음을 잡으려 했고 이제 촛불 앞에 조국은 하나의 도구밖에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촛불을 들고 전 정권을 쫓아낸 좌파들이 생각하는 시민들의 연대는 사라져버렸고 배신감만 난무하고 있다. 문 정권의 촛불은 이렇게 끝나버리는가? 문은 다수파 전략을 포기해버렸다. 이렇게 이제 대략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지금 윤석열은 아주 효율적으로 치고 빠지는데 문재인은 조국 문제 하나를 위해 모든 자신들의 대외 맹분적 가치조차도 포기하고 소수의 지지층만 바라보며 정치하는 형태로 지금 변질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적한 겁니다. 윤석열이 영리하게 치고 빠지고 있고요. 정경심이 포토라인 서고 안 서고를 떠나서 윤석열은 그야말로 문재인의 말에 순응하는 척 하면서 자기 갈 길을 다 가고 있고
문이 저렇게 나올 거라는 것을 예측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도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이 싸움의 끝은요, 제가 볼 때 윤석열이 이길 걸로 보이고요. 윤석열이 배신 운운하고 이제 힘이 꺾였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좀 더 지켜보길 바랍니다. 사람은 항심이 있어야지 상황 자체를 보고 항상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람 앞에 갈대처럼 흔들리게 되면 큰 판을 보는 시각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